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 정지나 취소의 불이익도 있게 되며 교통사고로 냈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되니 거액의 면책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더해 보험료도 할증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거나 출퇴근이나 자녀 케어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면허 취소 상황도 대단히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의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벌금 기간은 대략 어떻게 될지, 기존의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형량 수위는 어떻게 될지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간에 관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벌금 징역형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0.03% 이상부터 0.08 미만까지는 면허가 정지되는 수위이며 0.08%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걸렸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0.2%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각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산정에 있어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법에서 정해놓은 처벌 수위가 이렇다는 것이지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량은 크게 변동됩니다. 유사한 수준으로 적발되었다고 해도 개별 사건에서의 적발형이나 상황에 따라 벌금 수위나 형벌의 종류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구는 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걸렸음에도 700만원이나 그 이상 수준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와 같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산정에 있어서는 적발 당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본으로 해서 기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아니면 초범인지, 이동했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적발 지점이 공도인지 이면도로인지 아니면 고속도로였는지, 교통사고를 냈거나 위험운전까지 했는지, 사고를 냈다면 대인 피해자가 있는지, 상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까지는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임을 전제로 본다면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겠으나 두 번째인 재범이라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도 약식 벌금이 아닌 구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까지 참석한 후 벌금형을 받게 된다거나 자칫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준의 형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이상의 소위 삼진, 사진 등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아야 재판에서 집행유예 정도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지 징역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단기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벌금 정도 받을 텐데 변호사 선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도 내야 되고 사고까지 냈다면 대인 대물 손해액도 물어줘야 하는 데다가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실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범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게 나온 경우라면 모를까 높은 수치로 단속에 걸렸다거나 혹은 재범 이상이라거나 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이라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감형은 물론이고 총 지출 비용 절약에도 상당히 도움되실 수 있음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일단 재범 이상이라면 집행유예나 자칫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경우이니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하도록 대처하셔야 할 것인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변호인이 개입한다면 합리적인 액수로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고 성사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더하여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라면 어차피 벌금 수준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전후 액수가 책정될 때가 많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케어를 받아 대응한다면 벌금 액수 또한 상당 수준으로 감액시킬 여지도 있게 됩니다. 이미 구공판 처분을 받고 기소되어 음주운전 재판 날짜까지 잡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검찰청에서 사건 종결이 될 줄 알았는데 재판에 넘겨졌다면 이때에는 상황을 만만히 보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낮겠으나 이미 기존에 한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다거나
뺑소니 사고라도 낸 상황이라거나 대인 사고까지 내는 바람에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으로도 함께 기소된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있는데 상해 정도가 높다거나 술 타기까지 했다가 걸렸다거나 측정 거부라도 했다거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패라도 부렸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기소된 경우라면 이런 때에는 자칫 법정 구속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해온 후 공소장 기재 내용상의 오류가 있거나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 소명하셔야 하며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만 준비하기보다는 내 사건의 유효한 양형 자료들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에게 위임해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음주운전 구공판 상황이라 해도 벌금형으로 선처받거나 최대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게 하면서 무난히 사건 종결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호와 상담하셔서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